예,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입니다. 예,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해서 남북한 통일, 언론 통합 방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통일이라고 하면 아까 장영훈 선배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뭐 연방제 통일 방안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떠들어 왔고 또는 흡수 통일 방안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뭐 전쟁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는 바는 아니고, 그렇다 해서 연방제로 김정은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통합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 국방도 통합되고 뭐 외교도 통합되고 모든 게 다 통합되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살아남겠습니까?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제로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 지역만큼 돈 많이 벌면 어떻게 쓰지 하는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소멸된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가령 사실 자체 내에서 뭐 쿠데타나 암살이나 일어날 가능성도 사실상 상당히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뭐 우리가 언제 통일 방안을 얘기한 거 아니니까 어떻게 돼서 갑자기 김정은 체제가 물리적으로 없어지고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돼서 우리하고 뭐 통합합시다 이러면 우리가 또 그 통합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평화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통합하는 순간은 올 수는 있다는 거죠. 단 전제는 그게 김정은 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 체제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서로 통합되고 하면 그 처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가만 안 놔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 체제가 아닌 어떤 북한의 어떤 다른 정부 우리 평화적으로 언론 통합을 가정한다고 치자고요. 자, 그렇게 전제를 깔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 언론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하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북한의 언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언론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적어봤지만은 일단 제일 거기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노동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언론은 중앙당 선전선동부 산하지만은 노동신문은 거기서 대장이야. 그래서 노동신문사 사장이 항상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겸하고 있어요. 혹 어떤 때는 선전선동 부장이 노동신문 사장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선전선동부와 노동신문은 전혀 똑같은 한 몸뚱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노동신문에서 지침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방송이 조선중앙방송이 있고 통신사가 조선중앙통신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그 다음 인민군에는 조선인민군, 청년동맹 청년전 이렇게 각 도의 도당기관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신문이다 하면 1이면은 노동신문 1이면 그대로 따서 보내고 3, 4면 4개면 발행하는데 지방지는 3, 4면은 그 자기 지역 소식, 혹은 조선인민군이면 1, 2면 노동신문 논조 그대로 하고 따라 베끼고 3, 4면만 군부대 일을 자기 취재해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상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론이라는 개념하고 북한의 언론이라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언론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론의 개념하고 달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옛날에 이 전체주의 정권에서 국가를 통제하는 거에 아주 대표적인 그 소설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잖아요. 그 조지 오웰의 1984의 주인공이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하는 부서가 진리부라는 데서 일해요. 진리부는 뭐 하는 데냐? 그 언론도 관장하고 그리고 예술도 관장하고, 어디 딱 북한하고 같아. 예술도 당에서 다 관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서인데 그 부서의 좌우명이 뭐냐? 당이 주장하는 건 무조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부서의 좌우명이. 북한 노동신문이 딱 그래요. 당이 주장하는 건 진리다. 근데 당이라는 게 뭡니까? 또 김정은의 당이니까 김정은이 말한 건 무조건 진리야. 이건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영도하는 나라에서는 부정, 부패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신문은 사건, 사고, 부정, 비리, 부패 이런 걸 폭로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북한 노동신문이나 북한 언론 보면 그런 비판 기사 하나도 없어요. 비판하지 못하면 이건 뭐 언론이 아닌 거지. 근데 오직 당의 선전, 선동, 당의 모범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례,
비판이 있긴 있다. 남조선 비판, 뭐 국제면 보면 외국은 맨날 자본주의 썩어 빠졌다 비판하긴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언론인이라는 사람은 그럼 언론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일본 뭐 다 마찬가지 기준이지만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활용하는 언론인과 사명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선발 과정에서부터 다르고, 거기는 뭐 국가가 모든 직업을 다 배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공채를 세야 들어가는데,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대 어문학부나 뭐 김영지 사대 어문학부 이런 나온 사람 중에서 당에서 임명해요. 근데 뭐 그것도 출신 성분 다 보고 아버지 권세 있느냐 어찌나 다 따져보고, 지방직이 지방 무슨 뭐 평북일보, 평남일보 이렇게 지방직, 거기도 역시 지방 사대에서 나온 어문학부 졸업생들을 국가에서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정책을 잘 수행할 것 같다 해서 임명하고, 그러니까 가면 그 다음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언론 일꾼이 되는 거죠. 간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노동신문 기자다 한국에 오면 한국 기자들이 우리와 같은 언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단 노동당 선전선동부 그냥 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자의 역할과 사명, 선발 과정 다 다르고, 그리고 비판 의식 같은 것도 뭐 존재하면 괴롭죠. 항상 북한이 언론을 보게 되면 수령과 당 체제를 미화 분식하고 찬양하는데, 가장 유능한 언론일수록 뭘 잘해야 되냐? 과장과 부풀림을 잘해야 돼. 수령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북한에 온 사람들 글 쓰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쓰는 게 우리는 그리 핵심을 전달하는데, 불필요한 수사와 뭐 이런 것 값도 부풀려가지고 문장이 막 세 줄, 네 줄씩가 이게 북한의 영향이에요. 그렇게 과장되게 찬양하는 사람일수록 유능한 언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됐다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북한 인민들의 선택을 받을까? 아니죠. 그들을 세뇌시키는데 앞장선 어쩌면 전범자나 비슷한 사람이죠. 물론 전범자로 처벌은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붕괴됐다, 붕괴가 아니고 아무튼 김정은 체제가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장 뒤에 보면 북한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론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자기들이 언론이라 하니까 언론이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자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한국은 기자들이 한 3만 명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면 꼭 주요 언론사 공채 안 들어가도 자기 언론사 차릴 수도 있잖아, 인터넷 뭐.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면 되는데, 북한은 당에서 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언론인이 못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에서 임명한 언론인을 재활용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전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로 언론사들이 생존해 있을 수 있을까? 가령 노동신문이 생존해 있을까? 조선중앙통신이 생존해 있을까? 이걸 우리 따져봐야 돼요. 근데 자, 이름은 바꾸겠죠. 당연히 노동신문이 뭐 그냥 유지하겠습니까? 이름은 새로운 체제에 맞게끔 북한에서 바꾼다 칩시다. 뭐 북조선 뭐 해방일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청사는 있고 윤정기도 다 있고 시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선중앙방송사 하면, TV 방송사 하면 그것도 저희도 중계탑, 우리 남산이 중계탑도 있고 다 이렇게 중계소들도 다 있어요. 이 물리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근데 따져볼 때 뭘 따져보냐면, 한국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뭐 KBS나 연합뉴스 같은 데는 이렇게 뭐 정부 기관 방송 통신사에서 지원도 들어가지만은, 대다수는 자기가 광고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야지, 그거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 냉혹하죠. 적절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북한 언론이 지금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나중에 광고를 받아가 정부의 지원 없을 때 유지가 가능할까 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결론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언론인 재활용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 주민들이 신망도 이렇고, 그리고 글 쓰는 스타일이 워낙 다르고, 한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요구하는 비판적 기능을 가진 이런 사람의 시각이 전혀 아니고 거꾸로 있었으니까, 차라리 새로 뽑아서 양성하는 게 훨씬 낫지, 기존에 다 이게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재활용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언론인 재활용이
새로 뽑는 것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북한 지금 기자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언론 하드웨어는 활용 가능한가? 북한 그 윤정기 완전히 다 구식이고, 한국 같으면 벌써 70년대 다 사장시키고 80년대 사장시켜야 될 것들이 아직 굴러가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새로 사서 쓰는 게 더 맞으니까 북한에 있는 하드웨어도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북한 언론에서 자생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광고를 때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언론은 존재할 수가, 현재 그 하드웨어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가 너무 많아요. 또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돈 들어오는 구조에 비해서 우리 수익 구조 대 지출을 봐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다 월급 주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기자가 많아요. 노동신문 같은 거 6개면 발행하는데 기자가 600명 되는데, 동아일보가 기자 300밖에 안 되는데, 우리 그래도 뭐 100만 부 이상 발행되는 신문보다 이게 더 많은 낭비의 극치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가 언론 통폐합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됐다고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봤을 때, 아까 동서독의 얘기는 80년대 얘기니까 30, 40 뭐 이렇게 너무 옛날 이야기고, 그나마 최근에 전제주의적 독재 체제를 유지하다가 붕괴된 가장 가까운 비근한 사례가 리비아 사례를 들 수 있어요. 2011년 제스민 혁명 일어나가지고 리비아가 북한하고 비슷했어요. 신문이 전국에 딱 5개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신문 노동신문하고 비슷하게 카다피를 찬양하고 선전하고 이러던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 어용지가 당연히 주민들한테 배척이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비아에서는 언론이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리비아하고 동독이 다른 거는 인터넷이라는 게 2011년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벵가지라는 도시 하나의 사례만 놓고 보면, 벵가지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언론이라는 게 솔직히 그 신문 방송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언론의 진정한 의미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알려줄 수 있어요. 사실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를 내자, 이래가지고 잡지도 만들고, 기자는 대학생이 기자도 되기도 하고, 기술자가 뭐 이렇게 동호회가 우리 신문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벵가지라는 도시에서 자유를 찾았는데 8개월 사이에 독립신문이 무려 120개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록 자유와 언론이 억압됐던 그 시스템에서, 수십 년 동안 억압됐던 사회에서 분출하기 시작하니까 한 개 도시에 무려 120개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자의 80%는 기술자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 벵가지라는 도시가 석유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우리 해보자 해가지고 막 만든 거예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꼭 종이신문 아니래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사 쓰는 법은 숙달 안 됐으니까 국제사회 자원봉사단체들이 들어가서 기사 쓰는 법,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 모아놓고 기사는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제가 뭐 은퇴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기사 쓰는 거 가르쳐주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리비아의 사례가 북한하고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게 돼요.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됐다 그러면 곳곳에서, 어느 구역에서, 뭐 어느 대학에서, 혹은 뭐 어느 공장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막 글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그 1인 미디어 시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자기 개인 미디어도 북한 사람들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 개 도시에서 120개가 생겨났다는 것은 지금도 그 120개가 유지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제가 상황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으면 그 다음 도태된단 말이에요. 가장 인기가 끄는 언론사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지금 뭐 한 10개 정도 살아남았겠죠. 이게 바로 시장 경제에서 언론이 생존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가 통일 시점이 언제인가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뭐 김정은 체제 언제 끝날지, 김정은 아들이 할지 누구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 시점에, 통일 시점에 있어서 언론 환경이 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언론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론 환경은 크게 어떻게 흘러가냐. 활자 매체가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도 동아일보 발행 부수가 210만 부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냥 100만 부, 97만 부인가 발행하고 있어요. 불과 20년 동안 급격히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건 소멸되는 게 맞아요. 물론 완전히 그 유명한 언론사들은 소멸 안 되겠지만 뭐 몇십만 부라도 발행되겠지만 왜 소멸되는 게 맞냐면 이 활자 매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윤정기가 돌아가야 되고 종이 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종이 값이 언론사 그 신문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잉크해서 또 배달하고 비용 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환경에서 종이를 꼭 봐야 됩니까? 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보는 세상에서 거기다가 절반의 비용을 쏟는다는 것은 낭비라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종이 신문이 그 뉴욕타임스조차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과연 종이 매체가 살아남겠냐 뭐 이런 회의감이 있죠. 그러면 이 종이 매체가 살아남지 않는 환경에서 10년 뒤에 만약 김정은 체제가 사라진다 하면 그때 가서 신문 놓고 언론의 통합을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언론 환경에서 어떻게 통폐합이 될까 우리 따져봐야 되는 거죠. 방송 역시도 급격한 변화. 어쩌면 그 공영방송이 신문사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어요. KBS, MBC가. 왜냐하면 신문사도 급격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은 방송사의 시청률 저하는 훨씬 더 신문사보다 더 심각해요. 우리는 발행 부수가 절반 깎였지만은 방송사는 제가 한국에 왔던 2002년만 해도 드라마 하나 하면 시청률이 30%, 40%막 이렇게 히트 드라마 막 나왔잖아요. 메인 방송 KBS 9시 뉴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막 시청률이 최소 20% 이상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드라마 하나에서 10% 넘기 어려워요. 아무리 히트한 드라마도 메인 방송의 9시 뉴스의 시청률은 뭐 3%, 4%막 이렇게 나오니까 방송사가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가 적게 들어서 방송사가 더 살아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과 방송은 10년 뒤를 내다보기 어려운 격변 속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뒤 우리가 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됐다 했을 때 그때 통합 환경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과연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 지금은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뜨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 그런 환경이면 우리가 북한의 언론 통합을 말할 때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매체는 가장 어찌면 활자 매체보다 더 효율적이죠. 인터넷은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가 급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시대가 발전해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원래 기자라는 게 뭐 정부 관계자나 누구를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전해주는 게 언론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1인 미디어가 누구나 페이스북이나 뭐 다 발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페이스북에 직접 올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뭐 가령 우리나라 독보적인 뭐 기능을 가진 뭐 의사 1호 이 사람은 기자가 가서 꼭 취재해서 전달해 줘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그 의사 직접 자기가 블로그든 뭐 유튜브든 뭐든 해서 자기가 얘기해요. 그러면 중간 다리로서의 기자의 의미가 소멸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자 훈련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뭐 조금만 저도 여러분들 일주일만 가르치면 그걸 잘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의 존재가 퇴색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나오고 그리고 광고 시장도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는 광고비가 유튜브에 더 많이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통합을 말할 때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김정은 체제의 소멸 시점을 모르는 한에서는 그 시점에 어떤 미디어 환경이 펼쳐질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론 보면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만약에 통일됐다 한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체제의 소멸을 의미하고 만약에 그 순간에 통일이 됐다 그러면 북한의 현재 갖고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은 소멸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 거기 기자들이 소멸되고 하드웨어가 사실 쓸모 없어지고 뭐 너무 비효율적이고 낡고 해서 소멸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통폐합을 우리가 북한 언론인들을 뭐 재교육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활용한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북한 언론인 사람은 노동당 간부를 활용시켜서 비판 의식을 한다, 갖게 만든다는 건데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고 차라리 젊은 대학생들 키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언론인으로 정확하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북한 언론은 새롭게 0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이고 언론 장비 역시도 그때 가서 경쟁력을 가진 장비가 있겠습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독립 언론들이 북한 언론에서 북한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몇 개만 살아나오면서 점차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리비아라면 자발적인 자생 경제 체계에서 생존에 성공하는 그 언론만 남겠지만은 한국은 좀 리비아하고 특수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이라는 같은 동족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사들이 북한에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간다고요. 장성배도 평양 특파원 가신다는 것처럼 저도 간단 말이죠. 가면 결국은 한국 언론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그쪽 사람들이 접근할 것이며 새롭게 우리가 지금 신문사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동아일보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 합시다 하고 제안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 받겠는 말이죠. 자연적으로 한국 언론과 신생 언론, 북한을 기지로 하는 신생 언론과의 통폐합, 통합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저는 요 끝에 붙인 거는 우리 여기 탈북민 청년들이 있으니까 당장 내일에도 뭐 북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한 기자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사고방식 그리고 언론의 개념이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가서 인터넷 언론사 만드는 것이 돈 안 들잖아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찾아와서 만약 그런 환경이죠. 동아일보 제가 어디 평양 가서 인터넷 신문 만들어서 기자 몇 명 양성하십니까? 동아일보에서 좀 후원 좀 해주세요 하면 후원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평양 대학생은 내가 못 믿어도 한국 대학에서 민주주의 교육 받은 사람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의 노동신문서 부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